우리 대마도는 대한민국 부산에 편입되길 원합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영토인 대마도 곳곳에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개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2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일본 경찰의 진입을 막아서는가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 국민이 아니다. 라며 여권을 불태우는 화형식까지 거행했습니다. 도대체 이 조용한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찾아온 생존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일본 정부의 차가운 관료주의와 죽어가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어 달려온 대한민국의 뜨거운 인류애가 충돌했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뒤에 밝혀진 대마도의 충격적인 역사적 정체성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마도 독립선언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비밀과 가슴 뜨거운 감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 새벽 긴박했던 현장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치다 마사유키입니다. 올해 겨울 대마도의 바람은 유난히도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대마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한 지 33년이 되는 해였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런 살인적인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새벽 3시 42분을 가리키던 그 시각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로 들려오는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이즈하라 항구 쪽 주 배수관 200M 구간이 동결되어 완전히 파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터진 배관에서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고 있었고, 영하의 날씨에 그 물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거대한 빙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급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대마도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의 식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뒤였습니다. 물이 끊기자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섬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물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난방 보일러가 멈추고 식수 공급이 끊기자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노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주민이 벌써 12명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즉시 도쿄 본부의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본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품이 섞인 목소리로 규정상 자제, 달과 선박 배정 승인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고 3일이면 이 섬의 노인들은 다 죽는다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을 당한다는 관료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전 태풍 때도 도쿄는 매뉴얼 핑계로 지원을 늦췄고 결국 어르신 4분이 돌아가셨던 끔찍한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습니다. 33년간 국가에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국가는 우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그저 서류상의 숫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책상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한일기술교류회에서 우연히 만났던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기술과장 한민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에는 국경이 없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부산까지는 불과 49.5km, 도쿄까지의 거리인 1100km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한민수 과장은 단 4번의 신호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사정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3일을 기다리라는데 우리는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당할 거로 생각했던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민수 과장은 상황을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즉시 30분 내로 긴급 구호선을 출항시키겠다고. 상부 보고나 외교적 절차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33년간 국가에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이웃을 살리러 오는 건 바다 건너 한국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시간 뒤 눈보라를 뚫고 부산에서 온 희망 1호가 이지아라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보였을 때 항구에 나와 있던 200여 명의 주민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배에서 내린 한민수 과장과 한국 기술자 7명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부모님이 겪는 일인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쿄에서 급파된 국토교통성 유스케 국장이 검은 세단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자들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불법 입국이라며 승인되지 않은 작업은 당장 중단하고 출항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유스케 국장의 협박에도 한민수 과장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발 사이로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국장님,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지켜보던 주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한국 기술자들을 둘러싸고 인간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목숨을 버린 건 도쿄였지만 우리를 살린 건 부산이었다. 지팡이를 든 노인 하나가 외치자 군중이 따라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건드리려거든 먼저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한 할머니는 유스케 국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쿄 놈들은 우리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지 않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서슬 퍼런 모습에 유스케 국장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일본과 규격이 다른 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특수 어댑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마도의 배관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밀했고 빨랐으며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용적 불꽃이 튀고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 지 6시간 만에 마침내 임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밸브를 돌리자 끊겼던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무지개를 만들던 그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고 한국 기술자들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한국 기술자에게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준비한 조촐한 감사 만찬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생선구이를 대접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80세의 미스의 할머니가 한민수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서민 대마도를 이토록 잘 알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한민수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대동여지도의 자료가 떴습니다. 거기에는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였다는 기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수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과 그 이후 대마도주가 매년 조선의 조공을 바치며 관직을 받았던 역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1870년 메이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강제로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96세 마을 최고령 어르신인 이와타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했습니다. 어릴 적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우리 조상은 조선 사람이고 대마도는 원래 조선 땅이었다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순사들이 무서워 평생 그 말을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숨기고 살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민수 과장은 덧붙여 최근의 DNA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마도 주민의 유전자가 일본 본토인보다 한국인과 훨씬 더 가깝다는, 무려 99%가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던 핏줄, 잃어버렸던 형제들에게 구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많은 주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민수 과장은 말했습니다. 49.5km는 국경이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탯줄과 같은 거리라고. 한국은 단 한 번도 대마도를 잊은 적이 없다고. 당신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건너 부산의 불빛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진짜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대마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335 모여 역사적 진실을 주제로 토론했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한국의 자료를 찾아보며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마도에서는 역사적인 주민 투표가 열렸습니다. 대마도의 대한민국 편입을 요청하는 찬반 투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투표소를 폐쇄하려 했지만 28,000명의 주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투표소를 지켰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5%의 주민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버린 나라, 거짓 역사를 가르친 나라의 국민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집이 보관하고 있던 일장기를 내리고 서툰 솜씨로 직접 그린 태극기를 개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자위대 파견까지 거론하며 탄압하려 했지만 이미 전 세계 외신들이 이 놀라운 뉴스를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CNN과 BBC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조국을 등지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이것이 반역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내가 죽어갈 때 규정집을 뒤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친 바다를 뚫고 생수를 들고 달려온 사람들, 그곳이 내 조국입니다. 핏줄이 당기는 곳, 그곳이 바로 내 조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가자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지만 한국에서는 수만 명의 네티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대마도로 생필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상자 하나하나에 적힌 돌아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한글 메시지를 보며 우리 주민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대마도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어른들은 부산으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외교적 절차와 정치적 난관이 거대한 산처럼 남아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부산에서 연결된 해저 송수관에서 첫 물줄기가 솟구치던 순간 섬은 숨을 내쉬듯 환호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150년의 갈증을 씻고 닫혀있던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물이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랍니다. 대마도가 부산이 되어 바다를 사이에 둔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부디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